네, 2022년도 교원 임용시험 기출문제 전공 A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시험을 보시면은 20년도까지와는 좀 경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21년도, 22년도 해서 기존에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물어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응용하는 문제로 발전이 됐다고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21년도 문제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졌는데 평균 점수 같은 거를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좀 길고 21년도에 비해서도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1번은 교과교육론 물어보는 문제죠. 이번에 교과교육론 교육과정 외우는 게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편향성이 되겠고요. 편향성. 다음에 니은은 사회적 영향인데 이거는 뭐 글을 읽고 뭐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과정에서 좀 보셨다면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은 논리회로 문제인데, 자, 여기 A, B, C, D에 이렇게 4개의 세그먼트 LED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색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기 쉬운데, 뭐 자세히 보면은 사실 간단하죠. 여기 모양이라고 나온 게 여기 불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꺼질 거냐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4개 불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1111이죠. 보시면 그 밑에는 A, B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0,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D는 들어와 있으니까 11 이렇게 되고, 여기는 반대죠. 11, 0, 0 이렇게 해서 기억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의 내용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입력 XY에 따른 출력 ABCD의 논리식을 간소화해서 다 쓰라는데, 기존에 이제 이전 문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쓸 답이 많죠.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도 이제 8개나 되고, 요게 이제 1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2점 중에서. 그 다음에 ABCD 논리식 4개 쓰는 게, 요게 이제 1점이니까, 식을 4개 써서 1점 얻으니까 아무래도 2점이라는 배점에 비해서 쓸 게 좀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전에 비해서 바뀐 거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좀 문제도 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내용도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부터 구해보면은 이거 뭐 카르노 구하면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X, Y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1, 0, 1, 1이죠. 그래서 1, 0, 1, 1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간소화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y 프라임이 되겠고요. 이렇게 간소화하면은 이건 x니까 x 플러스 y 프라임, x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 b를 보면은 1, 0, 1, 1 이건 똑같죠. 똑같으니까 b는 똑같고요. c는 자, 1, 1, 0, 0입니다. 이 위에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1, 1, 0, 0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x, y 이렇게 되겠죠. 1, 1, 0, 0이니까 여기가 0, 1, 0, 1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x의 바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d는 d도 해볼까요? 0, 1, 0, 1 해서 1, 1, 0, 1이죠. 1, 1, 0,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간소하면은 x의 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는 y 이렇게 돼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간소해서 하는 거랑 여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실수할 수 있다는 지점이 좀 많이 있죠.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이렇게 쓰니까 하나 정도 실수하게 되면은 1점을 잃게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2개를 찾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찾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인터페이스를 찾는 건데 여기 IP가 두 개가 주어졌죠. 이 IP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게 지금 마스크의 길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스크 긴 거 순으로 이렇게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이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해보면 140.17.7.7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마스크가 24비트죠. 그러면은 여기 44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니까 140이랑 뭐 전혀 상관없죠. 여기 23비트라고 해도 여기 뭐 전혀 상관없다가 여기쯤에서 만나겠네요. 자 여기 16비트 140.17이니까 여기 140.17과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D4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D4.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는 201.80.1.3 자 여기부터 보면은 자 여기 201.80.44잖아요. 여기는 지금 다르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건 안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201.80.2인데 지금 23비트입니다. 그럼 201.80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를 쓸 거고 요 2를 00000010 이렇게 8비트인 거를 23비트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찾는 IP는 201.80.1.3인데 요 1을 비트로 나눠보면 0000001 이렇게 되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렇게 하면 0이잖아요. 전부 다 7비트가 0 여기까지 요 끝에는 1이 남고 이것과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안됩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16비트예요. 201.80 201.80까지 이제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16비트라니까 맞죠. 그래서 요건 C3 아까 처음에 거는 D4였죠. D4였고 C3 요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 이 마스크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내려간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요 바이트 단위로 잘리지 않고 비트 단위로 잘릴 때는 이렇게 비트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자기에 맞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건 문제 되게 긴데 OS에 이제 세마포 이용해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따라가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쉐어랑 델타가 있어요.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뭐 더하기 1 해주고 뭐 이렇게 누적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세마포를 S1, S2, T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라를 먼저 볼까요? 나와 다를 자 요식과 요식을 이제 병행 수행하는 겁니다. 병행 수행하는데 쉐어가 갖게 되는 최종 값을 이제 찾는 거예요. 쉐어 보시면은 쉐어는 델타라는 값을 누적을 하고 있어요. 델타라는 값을 계속 누적을 해주는데 델타는 뭐냐 하면 여기 위에 여기서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1을 증가시킨 겁니다. 여기서도 1을 증가시키고 여기서도 1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한 값을 이제 맨 뒤에서 이제 누적해 주는 거죠. 이제 쉐어 값을 찾는 건데 그 쉐어 값 찾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제를 위해서 이제 이 기억 코드가 있는데 자, 이 기억 코드라 니은 코드 기억과 니은이죠. 요거를 가지고 수행했을 경우 이거를 제거한 다음 수행했을 때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제거한 후에 수행했을 때 최종값은 뭐 또는 뭐가 된다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들어갔을 때는 디귿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디귿 리얼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S1, S2를 가지고 세마포로 상호배제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중복된 값 계산이 되지 않고 어떤 한 개의 값만 디귿 리얼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그게 디귿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t라는 값은 지금 1이니까 여기와 웨이티 시그널 t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둘 다 델타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t가 하나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델타 값이 1씩 이제 차례로 늘어나는 거죠. 나에서 1을 증가시키면 그 다음에 다에서 1을 증가시키고 또 반대의 순서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델타를 뭐 이렇게 0을 읽고서
더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순차적으로 어느 하나가 1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1을 증가시키고 가는 건데 지금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델타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을 해주는 경우 요 두 개를 다 1을 증가시켜서 델타가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땐 델타가 2죠. 그러니까 쉐어에다가 2를 누적을 해줍니다. 쉐어는 지금 0에서 시작하는데 2가 되고 여기서 2가 되고 그 다음 또 여기서 2를 또 늘려주겠죠. 그럼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4가 가능한 건데 자,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자, 디글리올 중에서 4가 하나 있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만 플러스 1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델타가 1이죠. 이때 1이 내려와서 여기다가 쉐어를 누적을 시켜줘요. 그럼 1이 되겠죠. 쉐어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는 겁니다. 얘를 이제 플러스 1 시켜주고 그 다음 누적을 하면 지금 델타가 이제 2가 됐죠. 2를 누적을 해주면 여기 이제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다 하고 여기 밑에를 내려오느냐 아니면 플러스 1 하나만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수행하고 그 다음 여기를 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4가 되느냐 3이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4 아니면 3인데 디글 리얼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 아니면 3인데 자, 어느 게 디귿이냐 이제 이걸 찾아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억과 니은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이 디귿이 되는 겁니다. 병행 수행했을 때 이제 하는 거니까. 제거한 후라는 말이 없을 때 그때 디귿이 된다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그널 S1과 자, 이쪽에 보면 웨이트 S1이 있어요. 자, 요 웨이트가 요 S1은 같이 공통이죠. 자, 여기서 먼저 S1이 0일 때 여기서 시그널을 이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시그널 플러스 1을 해주고 근데 그 전에 1이 아닐 때는 그럼 얘가 0일 때는 이 웨이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죠.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시그널을 해주는 순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S2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S2를 시그널 해줘야지 얘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얘네 둘이 서로를 붙잡고 둘 다 와야지 이 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어느 하나만 밑으로 쭉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지금 플러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잖아요. 이 델타 값을. 이거를 둘 다 수행해야지만이 여기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내려가서 쉐어 값을 먼저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억 니은 코드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플러스 1을 하고 내려가서 누적을 해주니까 아까 우리 그 계산 방법은 4였죠.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게 되면은 4라고 계산이 되고요. 디귿은 4. 그럼 나머지 하나는 리을은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이트 시그널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는 과정은 델타를 1씩 증가시키고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델타 1 증가시키는 거 한 개만 하고 여기까지를 먼저 내려오느냐 그 차이로 4, 3을 찾고 이 기억과 니은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4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이거는 뭐 교육과정 또 외우는 문제니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거 알고리즘 설계 지금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알고리즘 내용은 알고리즘 설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 분석이 되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분석 알고리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의 관점에서 이것도 교육과정 그 문서 읽어보시면 여기 수행시간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수행시간의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다. 수행시간의 관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연산의 횟수를 이제 우리가 좀 본다고 보고 횟수가 더 적은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적은 알고리즘을 찾고 아이고 글씨가 좀
못생겼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알고리즘을 찾는 거죠. 보시면 동사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찾는다. 이제 이거를 하나 해줬고, 다음에 찾은 다음에는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뭐 설명해도 되겠고요. 뭐 말할 수 있다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더 적은 알고리즘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뭐 말하든지 설명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해 주면 되겠는데, 요거는 딱히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뭐 적절한 동사를 써서 설명해 주시면은 정답의 범위는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6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와 기계학습 영역에 대해서 뭐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컴퓨터 사고력 중 뭐는 문제의 복잡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거는 뭐 추상화죠. 자, 추상화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추상화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상화의 기법 중 하나 했는데,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문제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 중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거 봤을 때 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요소 추출하면은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공지능 쪽에서는 핵심 속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다음에 핵심 요소 추출 말고 무슨 모델링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핵심 요소 추출이 가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가지고 요거는 제가 제시를 해봤고요. 이거는 특히 정답은 아니니까 좀 생각할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디귿은 분류 모델이 되겠고요. 이것도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 용어니까 분류 모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미음 같은 경우에, 자, 미음은 지금 교사학습 및 유의사항에 근거해서 리을에 대한 대답을 쓰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관한 수업은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는 거잖아요. 지금 교사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거든요. 여기 136페이지 교육과정에 보면은 인공지능 데이터와 기계학습 파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부분 기계학습 구현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보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계학습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최소화한다. 자, 요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이 부분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가 제일 핵심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문제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자, 기억의 성취 기준. 자, 기억 여기 있죠. 자,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그래서 자, 니은 영역의 핵심. 자, 핵심 개념 컴퓨팅 시스템 영역에서 센서를 이용해서 뭘 한다 하면은 이거 뭐 피지컬 컴퓨팅이죠. 피지컬 컴퓨팅이 되겠고요.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일반적인 교수체제 설계 모양과는 달리, 자, 목적과 평가 요소들을 교육과정 설계에서 먼저 수립하고, 교육 목적 먼저, 그 다음에 평가 요소, 자, 그 다음에 어떤 활동할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백워드 설계죠.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고, 특히 저희 정보교육과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양이 굉장히 중요시 되니까 요거는 백워드 설계라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구를 좀 읽어보면은 백워드 써주면 되겠고요. 자, A, D 중에서 틀린 부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B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점, 여기 1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점, 여기 1점인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이유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B랑 D만 잘 찾으면, 여기 설명은 특별히 이상한 얘기 하지 않으면
정답 지정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B를 고르는 거 없이 뭔가 서술만 있으면 이 서술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B라는 걸 선택하고 이유까지 쓰는 게 이제 1점이니까 이 이유는 웬만큼 이상한 얘기 하지 않으면 정답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이해 및 기능 습득과 관련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잘못됐죠. 문법 이해 중심으로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그 의미의 정확성이나 논리성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동작 설계와 프로그램 작성보다는 센서보드 장치의 구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게 지금 바뀌었죠. 센서보드 장치 구성보다는 동작 설계와 프로그램 작성 과정이 중요한 거죠. 앞뒤가 이제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도서 릴레이션. 자, 여기 도서 릴레이션이 있죠. 자, 평점 속성에 1에서 5의 정수값만 저장될 수 있도록 나의 기억. 자, 여기를 이제 써주는 겁니다. 이 평점 속성에 대해서 1에서 5의 정수값만 한다. 자, 지금 여기 인티저니까 정수죠. 1에서 5 사이만 넣겠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제약 조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은 체크해주면 되겠죠. 체크해서 이 가로 안에다가 조건 넣어주면 되는데, 평점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엔드하고, 또 그 다음에 평점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과 5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제목에, 여기 제목이죠. 여기 제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도서를 검색한다. 이게 문자열에서 이제 데이터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갔을 때니까 이때는 like 써주면 되겠고요. like 써주는데 이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간 거죠. 데이터 들어가는데 앞뒤에다가 퍼센트 붙여주면은 앞에 뭐가 어떤 문장이 들어가든지 또 뒤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든지 이제 찾아주겠습니다. 데이터만 들어가면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내용. 자, 요거랑 요거 찾는 건데, 자, 실행 결과. 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 자, 출판사 명과 평균 평점을 가져오는데, 가출판사의 평균 평점이 4개예요. 가출판사는 지금 여기 A2죠. A2 이렇게 했는데, 평점이 5랑 3이니까 평균하면 4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두 개를 조인해서 그룹 바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출판사랑 도서 테이블이니까 출판사 도서 A, B 해가지고 조인 해주고, 그다음 이제 밑에는 그룹 바이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에는 그룹 바이 해주면 되겠고, 이거 좀 지울까요? 그룹 바이 해주면 되겠고, 이제 그룹 바이 그럼 뭘로 해주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출판사 이 위에를 먼저 봐야겠네요. 출판사 명 먼저 출력해줬죠. 그 다음에 평균 평점 나왔는데 디귿부터 볼까요? 여기는 평균 평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에버리지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로 찾는데 평균 평점이니까 여기 평균 넣어주면 되겠고, 자, 이거를 as 평균 평점에서 해주면 되니까 디귿은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고, 자, 리을은 볼까요? 출판사 별로 하는 거죠. 그룹 바이에 출판사로 그룹 바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다. 이 평균 평점이 4.0 이상이니까 이거는 해빙 조건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빙은 밑에 넣어주면 되겠고, 자, 먼저 뭘 그룹 바이를 할 건지부터 보면은 출판사별이니까 여기 출판사 명이 나오잖아요. 일단 출판사 명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근데 출판사 명만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이게 키가 출판사 코드잖아요. 출판사 코드가 키니까 여기다가 A. 출판사 코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출판사 코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 명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출판사 코드와 출판사명 두 개로 그룹 파일을 해주면은 이게 중복된 출판사명이 있더라도 정확히 출판사 코드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데이터가 출판사명이 중복된 출판사명이 없어서 이 출판사 코드가 여기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키 값이 출판사 코드니까 이 A.점 출판사 코드가 들어가는 게 좀 더 확실한 SQL 문이 되겠고요. 요게 채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채점을 해줄 건지 출판사 명만 들어가도 해줄 건지까지는 그거는 채점위원회 몫이겠지만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게 정확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빙에서는 4.0 이상인 거, 평균 평점 4.0 이상인 게 들어가면 되니까 AVG의 평균, 자 이게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해빙 조건으로. 리을은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해주면은 8번도 끝나겠습니다. 네, 다 된 거죠. 아까 여기 니은은 아까 like 들어간 거 했었고요. 네, 여기가 기억. 니은은 아까 like로 작성했던 부분 지웠죠. 네, 이렇게 하고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열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기억의 출력 결과를 써라. 자, 기억 여기부터 볼까요? 자, 스트링으로 뭔가 출력을 하는데 자, 워즈에다가 4개를 더한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배열인데 문자열에 대한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여기에 오게 되니까 이 기억은 스튜던트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게 이 사이즈 오브 워드, 이 전체 워드에서 이게 문자열의 개수, 문자열의 크기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 이 계산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 전체의 스트링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10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 10이 되겠고요. 이 전체 크기를 이 하나의 크기로 나누니까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카운트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운트를 출력을 하는데 카운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1씩 증가를 하고 있죠. 이 포문이 돌면서 자, 여기 볼륨 이 볼륨만큼 도는데 이 볼륨이 지금 10이죠. 10. 그래서 10번을 도는데 이 문자열별로 한 번씩 도는 거예요. 한 번씩 돌면서 그 워즈의 i 결국에 이 문자열 하나하나를 체크라는 걸로 검사해서 true를 반환하면은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준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고 true를 반환을 해주면 하나를 증가시켜 주는데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word라는 어떤 문자열을 주어서 자, 랭스 길이를 가져오고요. 자, 랭스의 길이의 반을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반보다 이제 작을 동안 돌아요. 돌면서 word의 pt는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문자열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앞이겠죠. 근데 요 랭 마이너스 pt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제일 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면은 그냥 리턴 0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스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르지 않다. 같다면은 여기 아니고 pt1 증가시킨 다음에 pt1을 증가시켰다는 거는 여기 이제 다음 검사할 위치가 하나 앞으로 간 거죠. 여기 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이 증가했으니까 뒤로 한 칸 가고. 이거 검사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 랭스의 절반까지 검사를 하면서 이 중간까지 와서 끝나게 되면은 이 true로 이제 반환을 하고 끝나겠죠. 여기 리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있을 때 이 절반을 검사하는 거죠. 얘랑 얘 검사하고 그 다음 여기 검사하고 해서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볼까요? D, E, E, D라고 했을 때 D와 D가 같고 E와 E가 같으니까 이제 이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디귿의 출력 결과와 그 의미하는 바는 회문이 되는 거죠. 회문의 수가 되는 거고 여기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디귿에서는 요 카운트 값, 요 회문의 수를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A 하나, 그냥 문자 하나인 것도 결국 회문이에요. 이게 맨 앞이자 맨 뒤니까 이것도 되고, 이건 아니고, 맞고, 아니고, 아니고, 자, 레벨도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아니고, 자,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회문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 자, 이렇게 해서 네, 되는 거, 뭐 회문 써도 되고 뭐 펠린드롬 써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문의 의미를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앞에서 읽은 것과 뒤에서 읽은 거의 결과가 같은 회문의 수, 이렇게 한 줄 정도 설명해 주면 완벽한 답이 될 거고요. 그냥 단순히 회문의 수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변수의 범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쓰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기억 여기를 그냥 A 지역 변수가 아니고 스태틱 변수, 정적 변수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두 가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해보면은요, t라는 걸 이제 널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0과 t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0을 가보면 이제 p는 지금 널이죠. 초기화하고 지금 태그가 0이니까 p라는 거 하나 m얼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a는 2를 더했으니까 여기 2가 되겠죠. s는 0에서 2 더하니까 s도 2. 그래서 프린트 f를 해주니까 s가 여기 2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라는 건 지금 0인데 거기다 10을 더해줬고요. p는 10이 됐고, 그 다음에 s에다가 그 p를 누적해주니까 s는 12가 됐죠. 그래서 12 출력하니까 12 출력이 되고, 리턴 p는 10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10 반환돼서 얘가 10이니까 거기에 20을 더했죠. 그래서 요 t는 30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1을 다시 한번 호출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1,30으로 호출을 합니다. 이 a와 s는 다시 들어왔을 때 0으로 다시 바뀌었죠. 얘 없고 0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 태그가 1이니까 이 p에 m얼록 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내려가서 a를 다시 2로 만들고 s도 다시 2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f를 하니까 이번에는 네, 똑같이 2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p10을 더하는데 아까 30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0이 되고요. 거기다가 s를 더하는데 s는 2니까 여기 42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 위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자, 똑같이 0, 여기 0 전달돼서 쭉 와서 a는 2 되고 s도 2죠. printf에서 2 출력하고 2 출력하고, 다음 p에다가 10을 더해서 p는 이제 10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12가 됐고 s. 그래서 s12 출력하는 것까지 똑같고요. 아까랑 똑같죠. 그다음 p10 요거 10 반환, 여기다가 이제 10 반환 해주는 것까지 똑같고요. 20 더했으니까 이번에도 30이 돼서 여기 30으로 전달되고 얘는 이제 1이죠. 근데 바뀐 거는 여기가 지금 이제 스태틱이라는 거예요. a와 s는 여전히 s는 아니죠. a는 2로 남아 있습니다. s는 이제 0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태그는 지금 1이니까 여기 넘어가고, 자, a에다가 2를 더하니까 이제 a가 4가 된 거죠. 그래서 s도 4가 됩니다. 이제 0으로 얘는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력해 주니까 이번에는 4가 출력이 되고요. 자, 4가 출력이 되고 밑에 p에다가 이제 10을 더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30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p는 4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s를 더해 주는데 요 s는 지금 이제 4잖아요. 40에 4를 더하니까 이번엔 44가 되죠. 아까는 42였는데. 그래서 아까 값 4개 구한 거 22, 4, 42였었죠. 요렇게 두 줄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따로따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값 2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가져옵니다. g는 2가 됐어요. 그럼 c의 이제 작은 값도 최소한 이제 2는 확보가 됐겠죠. 2가 이제 작은 값으로 확보가 되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3이라는 값을 a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A는 맥스 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보다 작은 값이 올라오게 되면 얘는 그냥 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2 같은 값이 오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미 3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민노드잖아요. 얘는 또 민노드가 2를 확보했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큰 값이 오면 2를 올려보낼 테고, 더 작은 값이 오면 2보다 작은 값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2나 이거보다 작은 1, 0, 마이너스 1 이런 값들만 보낼 수 있어요. 뭐 3이나 4 이런 값들을 보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이 3보다 더 작은 값이 오면 그냥 다 버리게 되니까 3이라는 값이 확정이 된 거죠. 이 C는 2를 기준으로 더 작은 값이 오면 작은 값은 A에서 선택이 안 될 거고, 큰 값이 오면 C가 선택을 안 하겠죠. C가 선택 안 하고 2를 선택할 테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버려지고 이 3이 선택으로 돼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 G를 2로 선택하는 순간에 이 다음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HI 그 밑에 있는 거 RST까지가 전부 다 가지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치기 이름은 알파 가지치기가 되겠고요. 알파 가지치기가 되겠고 제외되는 모든 노드는 HI, RS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서 봤던 거 기업과 니은에 뭐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는 자, 크기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큰 거냐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위에 거부터 보면은 노드가 최대값 노드입니다. 최대값 노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F를 볼까요? 아까 F 여기가 지금 6이었고 3이었잖아요. 여기가 3이 됐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4라고 이렇게 볼게요. 이제 F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F 입장에서는 이 3이라는 값이 전해졌죠. 이 B한테서 이 3이라는 값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P 밸류예요. P 밸류 이제 3이 들어가는 거고, 이 밸류라는 거는 여기 지금 CH 밸류로 이제 계속 바꿔주고 있죠. CH 밸류는 요 밑에 자식 노드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노드는 예를 들어서 뭐 4나 뭐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4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4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베타 가지치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값이 더 크면은 이 맥스 노드 입장에서 크면은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밑에는 이제 반대예요. 여기는 최대값 노드고 여기는 최소값 노드니까 여기는 최소값 노드가 되는 거죠. 최소값 노드에서는 반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고 작은 관계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은 답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자, 페이지 번호가 있고 참조 비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메모리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적재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1에 지금 참조 비트가 1로 되어 있는 거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0이에요. 얘는 0, 0. 그 다음 4는 지금 없죠. 4는 없고, 5는 1이고, 그 다음 6도 없고, 7, 8, 9가 0입니다. 그래서 1이나 0인 게 지금 적재되어 있는 거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점 t 이후에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자, 이 순서로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문제에서 보면은 자, A 시점 이전에 A의 이제 t 직전에 자, 여기죠.
자, 여기에서 페이지 폴트가 한번 발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발생을 했다고. 다음에 하나씩 수행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설명 부분이 되겠는데, 페이지를 하나 참조할 때마다 여기 이제 한 칸 갈 때마다 가상 시간이 1씩 경과하는 거예요. 다음에 참조되면 여기 비트 값이 0인 게 참조되는 순간 1로 이제 셋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용 프로그램을 요구에 적재될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 발생 시점부터 현 페이지 폴트 발생 시점까지 경과된 가상 시간이 4 이상인 경우, 이게 가상 시간이 지금 하나 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건너뛸 때 이제 가상 시간이 4가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데이터를 페이지 폴트 발생하는 거 한 번씩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씩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4 이상일 경우에는 0인 페이지는 회수하고, 자, 여기 0인 것들은 회수하는 거죠. 요 4나 6처럼 그냥 빈 걸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수가 되니까. 1인 애들은 이제 0으로 만들고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죠. 하나씩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부터 보겠습니다. 2가 딱 들어가면 지금 여기 2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hit이에요. hit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0이 아니라 이제 1로 셋이 되는 거죠. 즉시 1로 설정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페이지 번호를 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2는 지금 hit이었고, 자, 그 다음에 6 보겠습니다. 자, 6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폴트가 발생한 거고요. 페이지 번호는 6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서 얘는 그러면은 이제 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로 셋이 되는 거고, 자, 아까 앞에 페이지 폴트가 이 앞에서 한번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페이지 폴트고 여기 페이지 폴트니까 한 칸, 두 칸이에요. 가상 시간이 2만큼 경과한 겁니다. 근데 가상 시간이 4 이상일 경우,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가상 시간이 4 이상이 되면은 이 페이지 회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 2밖에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 볼게요. 2는 셋이죠. 여기 셋 돼 있고, 그 다음에 3, 9. 3도 셋, 9도 셋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 4. 2는 셋 그대로. 4가 지금 페이지 폴트죠. 4가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페이지 폴트 간격이 1, 2, 3, 4, 5잖아요. 지금 가상 시간이 4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죠. 0인 거는 회수하고, 그 다음에 1인 거는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얘도 0, 얘도 0, 다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는 지금 들어온 거니까 얘는 1로 셋해주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도 0. 그 다음에 0인 거 요 두 개 있죠. 7, 8. 얘네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7, 8은 회수가 되는 거죠. 회수. 0인 거는 회수. 얘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7, 8이 지금 회수가 됐는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참조 비트 값이 0인 페이지가 회수하게 만드는 첫 페이지 폴트 지금 발생한 거죠. 참조 대상 페이지 번호를 써라. 페이지 번호는 4번이죠. 4번이고요. 여기다 쓸까요? 4번. 자, 그 다음에 페이지들의 번호는 여기 회수되는 페이지들의 번호 여기 7번과 8번이죠. 7번과 8번.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 지금 아까 회수됐잖아요. 그러니까 8번은 다시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 8은 여기 이제 1로 셋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입니다. 9는 셋됐으니까 얘는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도 여기도 1로 만들어주고, 잠깐만요.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2, 9, 1,
2, 1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5니까 5 여기도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7도 7은 지금 이제 페이지 폴트네요. 페이지 폴트가 여기 발생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1, 2, 3, 4죠. 그러니까 또 이 과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1인 거 회수하고, 얘 이제 x 없어지고요. 얘는 0 만들어주고, 얘도 회수. 그다음 4번 얘는 0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6번 얘는 회수. 그 다음에 7번은 지금 들어왔으니까 1로 만들어주면 되고, 8번은 0으로 만들어주고, 9번도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3번. 자, 3번은 지금 아까 회수가 됐죠. 회수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페이지 폴트 되면서 1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문제 페이지 폴트의 총 횟수. 자, 요건 아니죠. 요건 문제의 조건에서 이 t 시점 이전이니까 요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5번. 그래서 5번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 횟수가 되겠습니다. 네, 12번까지 해서 전공 A 풀어봤는데요.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가 약간, 아주 약간이나마 짧아지고 또 난이도도 조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여전히 그 이전 20년도 이전 문제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고요. 좀 중간중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공 A는 여기까지 하고 전공 B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